박민식 후보가 이대로 가면 3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보수에게? 무조건 한동훈은 안 되죠. 그렇게 차라리 하정우가 되는 게 나아요. 지금 부산 북구갑 상황 보면 이제 한동훈이도 약간 올라선 느낌이에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여론조사가 이렇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너무 착하게 선거를 치른다고 해야 되나? 한동훈을 좀 제대로 공략을 했어야 되거든요.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도 전달해줬는데 다원 게시판 아. 그 사건으로 한동훈에 쓴 각종 그 파렴치한 그 쌍스러운 댓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짚어주면서 너 이런 댓글 쓰지 않았냐? 뭘 이제 와서 젠틀맨인 척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든가 아니면은 저는 딱 핵심을 짚어줬으면 좋겠는 게 다원 게시판에 대해서 뭐 몇 번 얘기하긴 했어요. 박민식 후보가. 근데 그렇게 짤막하게 얘기하고 끝내지 말고 정확하게 한동훈은 여론조작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여론조작 범죄자다. 그냥 단정 지어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한동훈이 했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다 밝혀졌고 당에서도 그걸 사실로 단정 지어서 제명까지 한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론조작 범죄자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지 선거에 나와서 유권자들의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 점을 저는 짚어주면서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어야 되는데 뭔가 그냥 배신자다, 분열한다, 뭐 유아 독존이다, 약간 수박 겉핥기식 수상적인 공격만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게 유효타가 안 먹혔던 거 아닌가. 그러면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변수가 생긴 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부산에 내려왔거든요. 기장을 간다고 하는데 네. 이제 북구 갑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같이 참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뭐 박민식 후보랑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한번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림, 아니면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박민식 후보나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해준다든지 그런 그림이 한번 나와주면 그게 또 초대형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핵심 검사였잖아요. 그죠? 한동훈 지금 후보가. 그렇죠. 당대표 되고 나서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을 아마 만나긴 했던 것 같아요. 찾아갔는데 그래서 과거의 그 구원은 다 해소가 된 거 아닐까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게 다 해소가 되려면은 그 보수에 넘어와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허구한 날 총질만 하고 배신만 때리고 그리고 좌파 노선 추구하고 그런 것만 했으니까 사람들도 과거에 했던 그거를 다시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바뀐 게 없다. 보수 넘어왔으면 바뀐 게 있어야 되는데 너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 30년 구형을 했던 그때 한동훈이나 지금의 한동훈이나 똑같다. 그런 것도 제대로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사람 나한테 30년 구형은 그 읊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저는 판 바뀔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끌어내는 건 이제 박민식 후보 캠프 측의 몫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정농단 수사에서 지금도 이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바로 태블릿 PC잖아요. 네네. 그때. 근데 거기에서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쳐줬다 뭐 네. 하고 하면서 국정농단 프레임이 급속하게 됐고 그게 사실 탄핵의 그 도화선이 됐어요. 그렇죠. 그 이제 JTBC에서 특종했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 기소할 때는 태블릿 PC 부분은 빠져버렸잖아요. 증거로 그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서 몇 개만 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한 거냐면은 태블릿 PC 자체를 증거로 채택했다가는 그게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무너지니까. 예,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JTBC에서 그걸 뭐 특종이라고 했는데 그때 손석희 씨도 탄핵에 이르는 과정에서 태블릿 PC는 애당초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거의 일체 이탈을 했잖아요. 역사에 길이 남을 어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변희재 씨가 이제 많이 파헤쳤고 지금 이제 차기의 민주당 또 당대표도 노리고 있고 이번에 연수 출마하는 네. 송영길 대표는 네. 사실 태블릿 PC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변희재 인정하죠. 대표하고 생각이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태블릿 PC 그 부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을 한다면 네. 정말 뭔가 또 어떤 의미 있는 발언을 네. 박민식 후보에게 던지지도 않을까. 근데 사실 그 문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태블릿 PC 조작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네, 왜냐면 그 측근인 유영아 의원이 이른바 태블릿 PC 당시 이제 미디어치에서 태블릿 PC 실사용자로 지목했던 그 김한수 전 청와대 네, 행정관이 행정관. 있죠. 네, 그분이랑 또 유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 의원을 좀 멀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저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유영아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이 눈가기를 좀 가려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태블릿 PC 문제도 한동훈이랑 이게 또 연결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태블릿 PC 이제 조작 논란이 그때 당시 불거지니까 특검이 제2의 태블릿 PC라고 내세웠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시호 씨가 제출했다고 하는 태블릿 PC인데 그 장시호 씨가 그 태블릿 PC 관련해서 진술을 했던 부분이 최근에 그 태블릿 PC 반환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위증이었다는 점이 판결이 났어요. 아, 위증. 네, 그렇기 때문에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도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특검에서 그 당시 내세웠던 건데 그때 당시 장시호랑 가장 특검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장시호한테 내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같이 나눠주면서 막 얘기도 나누고 했다. 그리고 장시호 그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보면은 한동훈 그 검사랑 내가 현대고 선후배고 그분이 맨날 나한테 탕수육도 이빠이 사주고 막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는 한동훈이 뭔가 그 장시호의 위증에 개입된 거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그것까지 저는 박민식 후보 측에서 거론을 해야 된다.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따로 문자로도 보내고 했는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외부 음식이네. 그러니까 짜장면 탕수육 사줬으면 네. 그 요즘 박상용 검사가 되게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김밥 써줬다고. 그것도 이제 그 과정에서 진술 회유 조작 네. 설 의혹 이거가 나올 수 있는 아니 거잖아요. 김밥 사줬다고 그거 가지고 예. 징계하겠다 하는데 그러니까 탕수육 하겐다즈는 김밥보다 훨씬 고급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하겐다즈 그 비싸요 그거. 저도 비싸서 그 잘 안 사 먹어요. 그거. 너무 비싸가지고. 근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중도층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는 네. 뭐 탄핵당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다니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패널들 이야기들 보면 근데 뭔가 좀 걱정스러워는 해요. 네. 그죠? 그러니까는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네. 지지율이 국민이 예. 안 나왔던 거는 중도가 안 들어와서라기보다는 보수가 결집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겠다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국힘이 너무 실망해서 그것 때문에 아예 무응답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는 투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뭔가 확 바람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그 이끌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수치에서 딱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나서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중도들도 예전에는 반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보수는 완전히 억울하게 당했다고 보지만 중도들은 완전히 이거 없는 걸 만들어냈다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겠지만 좀 과하게 당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런 하는 것 생각을 같아요. 좀 하는 중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서울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 광화문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커터칼 테러를 당했던 그게 그 오세훈 당시 후보 지원 유세 하다가 당한 거거든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거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계산을 하겠죠. 근데 오세훈 그 후보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기도 하고 완전히 좀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세훈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이야 뭐 올리는 만무하고요. 그죠? 강원도는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뭐 원조 친박이니까. 그러면 인천도 갈 수가 있겠네요. 인천도 그 행자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요? 유정복 후보가? 인천 그렇죠. 유정복도 약간 박근혜 범친박이죠. 정부의 인천도 그럼 갈 수 있겠네요. 다시 부산 북갑으로 가서 박민식 후보가 이대로 가면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러면 3등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죠. 근데 물론 모르겠어요. 숨어있는 여론이 있어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전재수 후보와의 대결에서도 마지막까지 뭐 거의 더블로 여론조사 수치는 차이가 났었는데 실제는 뭐 1, 2% 차이밖에 안 났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과연 숨어있는 박민식 지지표가 있을지 아니면 3등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3등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보수에게? 무조건 한동훈은 안 되죠. 그렇게 차라리 하정우가 되는 게 나아요. 보수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낫죠. 왜 그렇죠? 한동훈이 당선되면은 한동훈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분탕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국힘에 복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국민의힘은 완전히 또 다시 도로 한동훈당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보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 판 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내후년 총선까지 2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은 보수가 어쨌든 국민의힘을 그래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당선이 되면은 바로 다시 국힘으로 돌아가가지고 당을 장악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시죠. 한동훈은 민주당 의원 200명분의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민주당 의석수 하나 늘려주는 게 낫지 한동훈만큼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건 보수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박민식 후보의 당선이죠. 근데 뭐 현재로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병준 대표가 권유했던 좋은 아이디어도 뭐 전혀 본인이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일부는 네, 했어요. 제가 일부는. 하도 뭐라 하니까 다음 게시판이 살짝 2번 정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언론사 제목에 딱 박히게. 근데 왜 박민식 후보가 지금 네. 3등으로 쳐졌는데 그 부자 몸조심 하듯이 선거운동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착한 사람이라는 거니까?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시대 정치 특히 한동훈이랑 같은 지역에 나왔으면은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오늘이 전 승부처라고 봐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랑 과연 손을 서로 맞잡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사진은 뭐 저는 뭐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네. 어떤 그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 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을 막 대놓고 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박민식 후보가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개파는 다르지만 이분이 그래도 일 잘하더라. 부산 북구갑을 위해서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은 박민식 후보인 것 같다. 요 정도 얘기만 해줘도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만약에 한동훈이 무소속으로 살아오게 되면 장동혁 대표로서는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분전해가지고 한 6곳, 7곳을 광역 단체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살아서 국회 배치를 달고 국회로 들어온다면 이건 어떻게 봐요? 장동혁 대표 책임론도 제기가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박민식 후보가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을 너무 늦게 받았어요. 하정 후보는 일찌감치 공천을 받았고 한동훈은 그냥 처음부터 언론이 띄워주니까. 근데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용풍 기자랑 그렇죠. 경선을 하느라고 너무 늦게 공천을 받았는데 그 레이스로 치면 약간 늦게 출발한 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공천을 줘가지고 그때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박민식 후보 중심으로 쫙 조직도 밀어주고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일찌감치 박민식 대 하정우 2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수와 야권 표는 박민식에게 몰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천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냉정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봐요. 냉정한 평가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네. 예를 들어 지금 16곳인데 거기서 절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6곳이나 7곳의 광역단체장 승리를 거두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선방했고 승리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장동혁 대표는 전당원 투표 같은 거를 통해서 재신임을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선거 결과가 그 정도 나오면은 그냥 버티겠죠. 그런 상황이면 한동훈 대표는 이제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이제 작전을 벌일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장도혁 대표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운다고 하면은 임기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않을까요? 약간 간을 보다가. 근데 일단 입당을 해야 뭔가를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마 장도혁 체제 하에서는 복당이 쉽지는 않을 쉽지 테니까. 않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져야 가능한 거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제 국힘이 완전히 이번에 지방선거 폭망하기를 원하고 있겠죠. 폭망해서 장도혁 대표가 쫓겨나고 근데 비대위 체제가 들어설 텐데 그때 뭐 복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김문수 전 장관이 당권 노리는 것 같거든요. 김문수 장관이 뭐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 바로 복당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겠죠.